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은 2024년도, 2023년도에 보여줬던 그 행패와 패악질을 여전히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글자 그대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재명의 존재 자체이죠. 저런 진짜 잡범이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지고 일주일에 4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인간이 저렇게나 설치고 댕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사법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거는 법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이번에 뭐 체포가 이루어져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분들은 보수우파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보수우파의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겠습니까?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고 바로 그게 이재명에게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나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은 법과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든지 간에 잘못된 거겠죠. 이번에 이제 그 경호처 같은 경우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냈습니다. 이거를 뭐 지켜냈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경호처 같은 경우는 경호처법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 가지고 8명에 대해 가지고 내란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박존준 경호처장이 무슨 놈의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놈의 내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을 경호했던 거 그게 답니다. 오히려 거꾸로 영장을 발부했던 그 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공수처가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 완전히 법치에서 벗어나 있는 인간들이고 실질적으로 내란죄로 고발이 돼야 되는 주체가 바로 누군 겁니까? 이재명이나 그 법원에서 그 판사, 이번에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나 공수처 이 인간들이야말로 지금 법치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란죄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고발 조치가 되는 것이고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4일에 출석해라 이런 요구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만약에 출석 요구까지 안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경호처장까지도 지금 무슨 뭐 구속을 시키겠다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렇게 할 기세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의 지금 법치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집권하기 전에도 이런 상태예요. 이재명을 집권을 시키겠다라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나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정말로 집권하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지들 입맛대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가 이번에 5시간 가까이 되는 대치 끝에 집행 중지를 하고 난 뒤에 밝혔던 입장이 뭐였습니까?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스럽다 이딴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지들이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을 받았던 것 자체가 법을 예외적으로 적용시켜 가지고 꼼수도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그냥 위법하게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은 추후도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태도의 유감도 아니에요. 피의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2024년도, 2023년도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단 한 건이라도 뭐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수백억씩 예산을 갖다가 타가면서 도대체가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잡아넣겠다. 대통령 한 명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대통령 잡아놓는 공로로 공수처의 지금 존재감을 뿜어내겠다. 이거 지금 아닙니까? 더 코미디인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 법치 파괴의 상징적인 인물이 이재명이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다.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대한민국 공권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도 이렇게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시키기 위해서 수백 명이 동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였나요? 왜 그런데 이런 강력한 공권력의 모습이 단 한 번도 문재인 정부 때는 보여지지 않았나요? 왜 단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는 왜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이 안 보여졌던 겁니까? 조국을 상대로 해서 최강욱을 상대로 이재명을 상대로 문재인을 상대로 문다희를 상대로 김정숙을 상대로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강력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왜 제 기억에는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기억이 제가 왜곡돼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라고 하는 건 좌파들한테는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파들을 상대로 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이 발휘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순영이가 이번에 발부한 영장 자체가 무효로 되는 거, 이것만은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순영 같은 또라이 같은 인간도 있겠습니다만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개딸들의 그런 수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집행유예를 내릴 수가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판사가 있었던 것처럼 법원에도 분명히 그렇게 양심이 있고 강단 있는 판사님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이번에 110조랑 111조 두 가지 조항을 예외로 적용을 시킨 거는 이거는 어떤 측면으로 정치적인 논란을 갖다가 다 떠나서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위법한 게 맞지 않습니까? 학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한 목소리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상권 분립을 위반한 것이다. 어떻게 법원이 사법부가 일반 국민도 아니고 사법부가 법을 갖다가 위반할 수가 있습니까? 이순영이가 그렇게 법을 위반했잖아요. 예외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다시 한번 이번에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거라고 믿고요. 이순영이가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어거지로 발부했던 영장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은 지금 미쳐 날뛰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가지고 8명까지나 내란죄로 지금 고발했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이순영의 영장 자체를 불발시키게 된다면 무효로 만들게 된다면 반드시 민주당이 모든 지금 헛짓거리에 대해 가지고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애당초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발부가 됐던 조건을 생각해 보더라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과 도주의 가능성 딱 두 개입니다. 대통령이 현직 지금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를 하겠습니까? 돛담배 타고 어디 뭐 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도주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됐거나 검찰도 마찬가지였죠. 보여주기식으로 어떻게 했던 거예요? 입국 금지했던 거 아니 저기 출국 금지했던 거 아닙니까? 출국 금지 조치. 아니 대통령의 애당초 무슨 뭐 출입국 그런 거 심사를 받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대통령은 전용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뭔 놈의 출입국 심사를 받냐고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조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도 이미 쇼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주의 가능성이 어떤 도주의 가능성이 있냐고요. 증거인멸의 가능성 어떻게 지금 대통령의 관저에 지금 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합니까? 무슨 초능력을 써가지고 뭐 사람들의 막 그 신뢰님을 갖다가 받게끔 만들어서 문재인은 그렇게 하는 것 같더만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된 직원들이 원전과 관련된 자료 왜 삭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감사와 관련된 자료 왜 삭제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신뢰님 받아서 그랬다면 그딴 소리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증거인멸에 대해서 그런 인간들이나 바로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는데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냐고요. 도주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저희 기사 한 가지 띄워주시면은 한겨레 같은 쓰레기 언론사는 지금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투톱 권영세 권성동 피의자 논리로 윤석열 지키기 급급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자고.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지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이번에 권영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사 권한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내란죄는 원래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은 검수한 박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도 없습니다. 경찰이 있는 것을 갖다 임의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 이거는 뭐다?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자 상권 분립의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도대체 권영세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한겨레가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 권 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반박을 못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목은 어떤 식으로 다 달아놨습니까? 피의자 논리로 윤석열 지키기 급급 이딴 소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권영세 위원장의 얘기가 법치에 따라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지적을 못하면서 피의자 논리로 지키기 급급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비판하는 게 뭡니까? 다음 기사 보여주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에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청구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다 이건데 다음 기사 보여주실래요? 이재명이에 대해 가지고 한겨레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출석 요구받은 이재명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 이딴 식의 기사를 냈던 게 한겨레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신문사냐고요 도대체가. 이 쓰레기 아닙니까 완전히. 이재명이가 출석 요구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다라는 이재명 말을 고지고대로 쿼트해가지고 보내놓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키기급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카 최근에 있던 법카 논란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야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검찰 출석 안 해가지고 검찰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체포영장 받아서 이재명 체포했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출석으로 그냥 기소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이었냐고요. 법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고 20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서면 답변했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 없다라 그래가지고 이재명 불출석해가지고 안 갔습니다. 그때 체포영장이 한 번이라도 발부된 적이 있냐고요. 왜 도대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랑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까? 몇 명의 진짜 암적인 존재 이순영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판사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지금 좀먹고 있는 것인데 한선진 부장판사 같은 정의로운 판사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 의해 가지고 체포영장이 뒤집힐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에 대한 반격과 이재명에 대한 역풍도 불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